133번입니다. 자, 음이 아닌 정수 ABC죠. 이 ABC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0이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자, 이 부정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바로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 문제를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공부한 125번 문제를 한번 가보세요. 자, 같은 종류의 샌드위치 6개를 A, B, C, D 4명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줄 때, 한 개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경우죠. 그 한 개도 받지 못한다는 말은 그게 바로 A가 받는 게 0개일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개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말이나 여기에서 A, B, C가 지금 어마정인데 적어도 하나가 0일 때라 어떻다? 문구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125번에서 두 가지로 풀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어도 하나가 0일 때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가 보통 6번 처리해 주면 되겠죠. 이 원래 전체 개수에서 적어도 하나가 0이라는 거에 바로 여사건은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자, 모두 0이 아니다가 되겠죠. 맞나요? 그럼 모두 0이 아니다는 말은 여기에 A, B, C가 바로 음화정이기 때문에 음수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모두 0이 아니다는 의 부정은 바로 뭐가 된다? 바로 1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바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부인데 이때 음화정일 때를 구해서 바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구인데 어떤 경우 자연수인 회의 경우의 개수를 빼주면 끝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얘는 3H9가 되고요. 마이너스에. 자, 자연수인 것을 음화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씩 먼저 주면 된다고 했죠. 따라서 얘가 6으로 바꾸어 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3H6을 빼주면 끝난다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자, 3H9는 더하면 12, 빼면 11이 되겠죠? 컨비네이션 군대 2로 바꾸면 되나요? 3과 6을 더하면 군대 하나 빼면 바로 8이 되고 8 컨비네이션 6인데 8 컨비네이션 2로 바꾸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11 컨비네이션은 11 곱하기 10을 2로 나누니까 11 곱하기 5, 바로 55가 될 것이고요. 자, 8 컨비네이션은 4, 7이 28이 되겠죠. 따라서 55에서 28을 빼면 얼마가 된다? 2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125번 문제와 133번 문제는 동일한 문제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바로 어떻게 여사건 처리로 풀어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분류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125번을 참조한 다음에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134번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기에 절대값이 없는 자, 이 형태를 먼저 공부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A, B, C는 모두 다 정수입니다. 정수. 그런데 자, 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4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등식을 보면 혹시 증가 함수, 함수 형태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선생님이 한번 처리해 보면요. 이 ABC는요,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죠. 물론 같아도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A가 1부터 4까지 숫자, B도 C도 1부터 4까지 숫자를 모두 다 가질 수가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A, B, C는 정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등식을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함수로 이렇게 생각할 줄 알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등호가 없다면 바로 무엇이죠? 여기만 등호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등호가 없다면 여기는 등호 없어야 되겠죠. 여기는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1부터 4까지니까. 등호가 없다면 네 개 중에서 몇 개만 선택하면 된다? 세 개만 선택하는 바로 조합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등호가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봐야 된다? 중복조합으로 보면 되니까 바로 4H3이 되는 거죠. 자, 이 부등식 자체가 여러분들 이 함수로 보입니까? 즉, 정가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로 여러분들이 보이는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런 문제를 풀어봤잖아요. 그죠? 등호가 있기 때문에 이 네 개 중에서 세 개를 선택하는데 어떻게 선택하라? 바로 따로따로 선택해도 되겠지만 같은 걸 두 번 선택하게 된다면 A가 가장 작기 때문에 A는 1에게서 오고 B와 C는 모두 다 3에게서 오는 이런 함수 유형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가 1, 여기가 3, 여기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등식을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등호가 있는 정가함수로 생각하면 바로 4H3이 바로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부등식이 함수로 매치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절대값이 이렇게 있어요. 그 말은 여기에는 2가 와도 되고 마이너스 2가 와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이 ABC 절대값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수가 가장 큰 수가 4고 가장 작은 수가 1이니까 절대값으로 본다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중에서 0은 올 수가 없겠죠. 최소가 1이니까. 따라서 0을 제외하고 몇 개의 숫자가 있다? 8개의 숫자가 있으니까 이거와 동일하게 어떻게? 바로 8개의 숫자가 있으니까 8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몇 개를 선택한다? 3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바로 오답이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안 돼요. 자,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 이 ABC 세 개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와 예를 들어 1과 또 마이너스 4를 뽑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1이 될 것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면 식 만족하죠. 왜냐하면 절대값이 4가 되고 절대값이 4가 되니까 이 꼴이 있으니까 식은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카운트를 할 때 몇 가지로 한 가지가 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4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자, 이런 천상 어디에 와야 된다? 여기 와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와 4는요, 여기에 마이너스 4가 오고, 여기가 4가 와도 절대값을 취하면 만족하고, 여기에 4가 오고, 여기에 마이너스 4가 와도 절대값을 만족하겠죠. 그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몇 가지가 되어버린다. 두 가지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8개 중에 3개만 뽑는다고 해서 경우의 수가 다르게 나온다고,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과 자 1과 마이너스 1을 내가 뽑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세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얘가 다 똑같은 값이니까 여기에 1이 오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와도 성립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1, 1,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와도 성립하고 마이너스 1이 오고 마이너스 1이 오고 여기에 1이 와도 성립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무려 한 종류당
몇 가지가 나온다? 세 가지가 나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순서상이 한 가지, 이런 경우는 두 가지, 이런 경우는 세 가지가 나와서 자, 어떻게 된다? 더 많은 값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면 자, 우리는 A, B, C처럼 절대값 없는 것을 우리가 없을 때 바로 정가 함수로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절대값 A와 절대값 B와 절대값 C를 그냥 무엇으로 라지 A와 라지 B와 라지 C로 치환해서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도 이 라지 ABC는 정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1보다는 크거나 같고 A가 라지 A가 B가 더 크고 C가 더 크고 얘는 4보다 적죠. 그래도 라지 A와 라지 B와 라지 C는 무엇이 된다? 바로 정수가 되겠죠. 물론 여기에서는 바로 1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라지 A, 라지 B, 라지 C가 되고 이 문제와 동일해지죠. 그죠? 따라서 1부터 4까지의 4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한다? 3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라지 A와 라지 B와 라지 C의 경우니까 라지 A가 절대값 A니까 이 스몰 A의 개수로 구해야 되니까 이 라지 A가 만약에 3이라면 이 스몰 A는 3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이 될 수가 있으니까 두 개씩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럼 B도 두 개, C도 두 개 존재해서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부등식이 나올 때, 자,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자, 함수 개념으로 보면서 등호가 있는 증가 함수로 생각하면 되겠지만 매번 그렇다고 함수를 그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1과 4를 보면 숫자가 1, 2, 3, 4 몇 개 있으니까 4개 있으니까 그 4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선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4H3은 더해버리면 7, 빼버리면 6이니까 6 컨비네이션 3에다가 2를 3번 곱한 8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자, 6 컨비네이션 3은 얼마입니까? 20이죠. 따라서 8을 곱해버리면 바로 160개의 순서쌍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더해버리면 얼마죠? 바로 11이고, 하나 빼면 10이잖아요. 10 컨비네이션 3이 되겠네요. 그럼 10 컨비네이션 3은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 되고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니까, 3, 3은 9, 2, 4, 8이 되니까, 2, 4, 8에다가 얼마가 된다? 80이 되어버립니다. 자, 더 가지수가 작아지네요. 그죠? 맞나요? 아,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8H3이 되어서, 그죠? 맞나요? 더하면 11, 12 더하고 10 컨비네이션 얼마가 됩니까? 3이 돼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된다? 바로 80이 되어버리겠습니다. 19, 8이 되고요. 아, 선생님이 자, 여기서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자, 얘가 3으로 약분하면 얘가 3이 되죠. 그죠? 그러면 4, 3, 12가 되어서 120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로 더 생겨야 되죠. 그죠? 맞죠? 이런 경우에서는 여기에서는 한 가지로 카운트가 되겠지만, 맞죠? 이 가지에 대해서 각각 두 가지, 세 가지가 더 생기니까 선생님이 아까 전에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더 많은 가지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마이너스 4, 1, 4를 이렇게 처리했다면 한 가지로 보겠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풀어버리면 얘는 몇 가지로 카운트가 되어야 된다? 두 가지. 얘는 세 가지로 카운트가 되어야 되니까 훨씬 많은 바로 개수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바로 이 부등식으로 나타났을 때는 바로 등호가 있는 정가 함수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함수 문제처럼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 자체로 그대로 가지 말고 치환해서 생각한 다음에 각각의 절대값이 될 수 있는 값들은 두 개의 값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 정수라고 했으니까 음의 정수값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각각 두 가지씩 더 곱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35번입니다. 자,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BCD의 순서상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 이 식을 봤을 때 바로 무엇으로 봐라? 등호가 있는 바로 증가함수의 개수와 똑같다는 거죠. 자, A, B, C, D가 될 수 있는 수는 3부터 10까지 몇 개가 되죠? 8개가 되죠. 그 8개 중에서 등호가 있으니까 중복을 허용하여 몇 개를 선택하면 되겠다? 4개를 선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답이죠. 자, 더하면 12, 빼면 11이 되고 11 컨비네이션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 컨비네이션 4는 계산을 직접 해봐야 되겠죠. 자, 10일부터 하나씩 줄어들면서 몇 번 적고, 네 번 적고, 여기는 4, 3, 2, 1이 되겠죠. 4팩토리얼. 자, 따라서 4와 2가 8이니까 약분하고요. 3하고 9가 3이 되겠죠. 11 곱하기 3이 33이니까 10하고 곱해서 바로 330가지의 순서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36번입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질 때 K번째에 나오는 눈의 수를 A1, A2, A3, A4, A5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그럴 때 다음을 만족시켜주는 바로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죠. 바로 부등식 문제인데, 자, 주사위를 던졌기 때문에 가장 작은 수는 눈의 수가 1이고, 가장 큰 눈의 수는 바로 6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A1은 반드시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이 모든 수들이죠.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6보다는 작거나 같은 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무엇으로 보면 되겠다? 정가함수 형태로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1부터 6까지의 6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할 수가 있죠. 경우가 있는 바로 정가함수잖아요. 따라서 몇 개만 선택해라. 1부터 6까지 중에서 5개만 선택하면 바로 이 경우의 수를 처리할 수가 있겠죠. 자, 더해버리면 10이고요. 빼면 얼마다? 바로 더해버리면 11이니까 빼면 10이 되죠. 따라서 10 컨비네이션 5가 되겠습니다. 자, 10 컨비네이션 5는 직접 우리가 계산을 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10부터 시작해서 몇 번? 5번. 10, 9, 8, 7, 6까지 적어주면 되고, 자, 5팩토리아는 5부터 시작해서 1까지 차근차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 5하고 2하고 곱해버리면 10이니까 없어지고요. 자, 4가 8과 약분이 되겠죠. 자, 3은 또 9가 약분이 되겠네요. 그럼 3이 6이고 6이니까 66에 36에다가 7만 곱하면 되겠네요. 7, 6이 42가 되고요. 3, 7이 21이니까 4가 올라왔으니까 25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2번은 보면 2번도 마찬가지로 얘들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A3과 A4에 이 꼴이 없죠. 자, 그러면 모두 다 이 꼴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등호가 있는 바로 무엇이 되는데 정가함수가 되는데 지금 이 꼴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여사건으로 가면 되겠죠. 자, 이 꼴이 있는 바로 1번에서 구한 거여서
누구를 빼면 되겠다. 바로 A1, A2, A3가 되고 바로 여기에 이 꼴이 있는 걸 빼주면 되겠죠. 이 1번 풀이에서 이 꼴이 있는 걸 빼주면 바로 2번이 되니까 A3과 A4가 뭐하다? 같은 경우죠. 이 경우를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를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A3과 A4는 무조건 어떻다? 같은 숫자가 되어 버린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6개 중에서 몇 개만 뽑으면 됩니까? 하나, 둘, 같은 숫자니까 셋, 네 개만 중복해서 뽑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6건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모두 다 등호가 있을 때 중복 조합입니다. 그러면 다른 경우가 이 꼴이 있던 없던 그런 경우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생각해 주면 되겠다는 거죠. 즉, A3과 A4는 같은 숫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체에서 빼주면 되겠죠. 자, 6H4는 더하면 10, 빼면 9가 돼서 9 콤비네이션 4가 됩니다. 자, 9 콤비네이션 4는 9, 8, 7, 6을 4 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4, 2, 8이 되고요. 3, 3은 9가 되겠습니다. 3, 7이 21에다가 6을 곱하면 126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1번에서 252 전체 가지수에서 저 함수의 개수 중에서 A3과 A4가 같은 값을 갖는 함수의 개수 몇 개를 126개를 빼주면 된다는 거죠. 126을 두 배 하면 252 아닌가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가 된다? 2번의 정답은 12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137번입니다. 자,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자연수의 순서성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여기는 숫자가 2하고 9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C와 D 사이에 7이 있죠. 자, C는 7보다 작고 D는 7보다 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부분의 개수를 생각하고 이 부분의 개수를 생각한 다음에 곱의 법칙으로 연결해 주면 되겠네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2부터 7까지의 자연수는 몇 개죠? 6개가 되니까 6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 선택하면 된다? 3개 선택하면 되는 바로 등호가 있는 바로 정가함수의 개수가 되겠죠. 자, 일이 끝나지 않았고요. D와 E는 7과 9 사이의 숫자인데 7, 8, 9 3개죠. 3개 중에서 몇 개를 중복을 허용하여 2개를 선택하면 되겠네요. 이해되나요? 자, 끝났죠? 자, 더하면 9고요. 빼면 8 컨비네이션 3이 되겠습니다. 더하면 5니까 빼면 4가 되어서 4 컨비네이션 2가 되네요. 자, 8 컨비네이션 3은요. 8, 7, 6을 3팩토리얼이니까 6과 약분되겠죠. 8, 7이 얼마 된다? 56이 되겠습니다. 4 컨비네이션 2는 4, 31을 2로 나누면 되니까 6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66이 36이 되고요. 65, 30이니까 바로 336개의 순서상이 나온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각각 나누어서 곱의 법칙만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138번입니다.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주는 자연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가 조건은요, x, y, z를 모두 곱해버리면 홀수입니다. 자, 세 수를 곱해서 홀수가 되기 위해서는 세 수 중 하나라도 짝수가 있으면 짝수가 되니까, 자, x, y, z 모두 무엇이 되어야 된다? 홀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자, 그리고 자, x보다는 y가, y보다는 z가, z보다는 10이 크니까 x, y, z는 자연수니까 여기서는 이 왼쪽에
XYZ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도 표현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10까지 10개의 수인데, 자, 가라는 조건이 없다면 10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 된다? 3개를 선택하면 되겠지만, 등호가 있는 정함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XYZ가 홀수니까 1과 3과 5와 7과 9만 올 수가 있죠. 자, 그러므로 올 수 있는 이 5개의 숫자 중에서 몇 개만 선택하면 되겠다? 3개만 선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중복 조합이 되는 거죠. 다음은 8 빼면 7이 돼서 7 컨비네이션 3이 되고요. 자, 7 컨비네이션 3은 7, 6, 5를 3팩토리얼로 나누면 되는데 3팩토리얼이 바로 6이 되니까 바로 7호 얼마가 된다? 35가 되어서 그 순서상의 개수는 35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여러 개의 수를 곱할 때 이 여러 개의 수 중에 적어도 하나가 짝수면 짝수가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홀수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수들이 무엇일 수밖에 없다? 홀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139번입니다. 자, X집합과 Y집합이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 F 중에서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하죠. 스몰 x1과 x2는 라지 x의 원수입니다. 그러면 자, x 값이 커지면 그에 대응되는 y 값, 즉 함수 값이 작아진다는 거죠. 즉, 이 함수는 바로 무슨 함수를 의미한다? x 값은 커지는데 y 값은 점점 작아지니까 감소함수가 되겠죠. 그런데 무엇이 있는 등호가 있는 감소함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되나요? 자, 항상 함수의 개수는 선생님이 바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은 다음에 생각해 보라고 했죠. 그게 편합니다. 자, 우리가 이 정가함수나 감소함수는 조합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등호가 없으면 이 네 개, 우리는 이 x에서 y로 가는 함수고, 함수의 개수는 일반적으로 누구한테? 이 정의역에 있는 원소에 인터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함수의 개수는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중복 순열이 되죠. 그리고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 같은 경우는 바로 뭐가 된다? 일반적인 순열, 직순열이 됩니다. 그럼 등호가 있는 것은 자, X에게 인터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공역에 있는 원소 중에서 시역의 원소가 5개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몇 개를 선택한다면 5개만 선택한다면 바로 정가 함수이든 감소 함수이든 그 대응 관계는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했죠. 따라서 여기서 5개를 선택할 때 성이 만약에 5를 2번 선택하고 자 6을 1번 선택하고 7을 2번 선택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 말은 중복해서 선택하겠다는 거죠. 즉, 우리는 이 공역에 있는 원소 4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몇 개를 선택한다? 5개만 선택한다면 그 대응 관계는 감소 함수이기 때문에 이 작은 놈이 먼저 어떻게 큰 값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7을 2번 사용했으니까 2번 선택했으니까 1, 2가 7에 대응되고 3이 6에 대응되고 4와 5가 바로 5에 대응되는 이런 함수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등호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조합으로 가면 된다고 했죠. 그런데 등호가 있는 정가 함수나 감소 함수는 바로 중복 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더하면 9고요. 빼면 8입니다. 8 컨비네이션 5는 8 컨비네이션 3과 똑같죠. 자, 그러면 8 컨비네이션 3은요. 8을 몇 번 적어야 된다? 하나씩 작아지면서 3번 적으면 되고
자, 분모는 3팩토리얼이죠. 3팩토리얼이 6이므로 8, 7이 56이 되어서 자, 이런 바로 등호가 있는 감소함수의 개수는 56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얘가 증가함수라도 어떻다? 그 가지수는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이때는 1과 2가 5를 쓰고 3이 6을 쓰고 4와 5는 자동으로 7을 쏘겠죠. 그래서 사실 네 개 중에서 다섯 개를 선택한 다음에 선택만 했죠. 일이 끝나지 않았고, 자, 이렇게 화살을 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동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곱하기 1을 생략해서 쓴 게 됩니다. 요 일이 바로 뭐다? 바로 대응 관계를 표현해 준 건데, 선택해버리면 결정이 나니까 바로 대응 관계 선을 이어줄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뿐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140번입니다. 자, 집합엑스는 원소가 1, 2, 3, 집합y는 1, 2, 3, 4인데요. 자, 함수 개수 문제인데요. 자, 1번과 2번을 모두 다 보면 증가함수죠. 증가함수. 자, 그런데 1번은 등호가 없는 증가함수고 2번은 등호가 있는 증가함수입니다. 자, 증가함수는 항상 무엇이다? 조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x에서 y로에 가는 함수를 구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에게 인터뷰를 하지만 이런 정가함수나 아니면 부등호가 반대로 되어 있는 이런 감소함수일 때는 인터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공역에서 이 정의역의 원소에 있는 이 세 개만큼을 선택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등호가 없을 때는 똑같은 값이 될 수가 없으니까 함수값이 이 네 개 중에서 바로 원소를 몇 개만 선택하면 되겠다. 세 개만 이렇게 선택한다면 자, 정당 함수이기 때문에 1은 1에게, 2는 3에게, 3은 4에게 대응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따라서 등호가 없으므로 이 네 개의 원소 중에서 세 개의 원소만 선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소가 세 개니까 정의역의 원소가 세 개니까 그 치역도 세 개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4 컨비네이션 3 바로 4 컨비네이션 1이 되어서 몇 개의 함수가 만들어진다? 네 개의 함수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는 등호가 있는 바로 정가함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겠죠. 맞나요? 자, 즉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그런데 꼭 이런 경우만이 아니라 등호가 있기 때문에 F1이나 F2나 F3의 함수값이 같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이 공역의 원소 중에서 어떻게 세 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복되게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된다?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1은 2에게 쏠 수밖에 없고 2도 2에게 쏠 수밖에 없죠. 그러면 3은 4에게 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3이 되니까 바로 이 정가 함수를 만족하게 되겠죠. 자, 따라서 네 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세 개를 선택하면 되고, 선택하면 그 결과로 대응 관계는 몇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자동으로 결정이 되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4H3만 계산해 주면 된다는 거죠. 더하면 7이고요. 하나 빼면 6입니다. 6 컨비네이션 3이 되겠죠. 자, 6 컨비네이션 3은 6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면서 3개 적어주고 여기가 3 팩토리얼인데 3 팩토리얼이 6이니까 결론적으로 등호가 있는 바로 이 증가함수의 개수는
20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